네, 방빼기 안 해요. 방빼기를 안 하니까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질문이 뭐냐면 지금 신탁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면 임대가 잘 안 들어오지 않냐 이거야. 신탁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제가 이게 당하고 이거 한 거 신탁으로 대출 받으면 거의 80% 가까이 나오거든요. 신탁으로 대출 받아서 80% 정도 나오면은 그러니까 초기 자금이 2억 2천까지 없어도 돼요. 제가 볼 때 한 훨씬 더 적어도 돼요. 잠깐만 네. 신탁이를 네. 방빼기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방빼기 안 해요. 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방빼기를 안 하니까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거예요. 은행들은 방빼기를 해주고 대출을 해주니까 방빼기 금액이 한 30%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 80%까지 해줄 수 있는데 제가 왜 신탁으로 했냐면 저는 실투자금이 없어서 그래서 최대한 땡겨주세요. 그래서 4억에 받았으면 4, 8이 32, 3억 2천까지 신탁으로 땡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8천만 원 가지고 수리비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1억 가지고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탁은 그렇게 대출을 많이 해주냐? 이거 그냥 생각해보면 방빼기를 안 하고 해줘. 왜? 부동산에 은행은 근저당으로 을구에 들어가서 근저당으로 잡히는데 신탁은 어디에 들어오면 갑구에 들어가서 내가 소유자 바로 밑에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떠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사장님들이 여러분들 계약해가지고 월세 전세 들어올 때 그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딱 띄워보는데 전 소유자까지 다 띄워보지 않아요. 뭘 띄워봐? 마지막 소유자만 띄워본다고. 그랬더니 마지막 소유자가 딱 띄워보니까 이원이 아니라 주식회사 뭐 무궁화 신탁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당신이 주인이 아니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5, 6년 전에 부동산 사장님들이 그걸 모르는 거지 잘.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제가 신탁회사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갑구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 이걸 설명을 부동산마다 했어 내가. 자, 다시 정리해보면 신탁회사는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이유는 일반 은행들이 대출해줄 때 방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빼기를 하지 않는 그 돈을 가지고 나한테 대출을 더 해주면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책임질 일을 해? 등기부등본 갑구에 자기의 이름을 소유자로 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안 좋은 사람들은 뭐야? 내가 낙찰자, 내가 집주인이 안 좋아, 은행이 안 좋아, 신탁회사가 안 좋아,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안 좋아. 누가 안 좋아요? 그렇지. 임차인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최우선 변제금을 가지고 내면은 나중에 이 집 내가 잘못해가지고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본인이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어도 나라에서 최우선 변제금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3,700만 원, 지방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은 다 그냥 바로 해주니까. 왜 그걸 바로 해줄 수 있어? 나라에서 은행이 그거 빼고 대출해줬으니까. 근데 신탁으로 받은 우리 집은 은행이 그 신탁회사가 해가지고 은행이 그걸 빼고 대출해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임차인들은 최우선 변제 혜택이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안 들어오려고. 그렇지, 안 들어오려고 그러지. 근데 최우선 변제 혜택을 내가 해줬어.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공증을 해줘. 공증을 해주면 나라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줘요? 내가 줘야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증서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저를 보고 당신이 이거 경매로 넘어가면 이렇게 위험하잖아요. 있어보세요. 사장님 제가 이거 다가구 이거 해가지고 감정가가 5억 7천인데 제가 4억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2억 정도밖에 아니 한 3억 2천밖에 대출을 안 했는데 한 6억 가까이 되는 이 시세에 반 정도 대출 받은 걸 가지고 일반 은행은 반 정도 대출 받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거 보증금 얼마 된다고 그걸 내가 2천만 원 떼어먹겠습니까? 나는 솔직히 떼어먹은 적도 없고 내가 경매하면서 경매로 넘긴 적도 없고 그리고 보증금 다 잘 돌려줬고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해도 그 사람이 믿어 안 믿어? 안 믿지. 나 같아도 안 믿지. 그래서 뭐래? 그러면 제가 공증을 써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공증해가지고 하면 제 재산에 차압을 걸 수가 있어.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갖고 경매 소송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안전빵으로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갖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 장치가 아니라 최우선 변제금을 받게 해줄 수 있다고. 어떻게 하면 돼요? 보증금은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최우선 변제금 받으려면은 행정복지센터, 그지?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뭘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 확정일자를 받을 때 그 계약서를 딱 가지고 가면 되죠?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자, 제가 여기 임차인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정일자 받아주세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이 확정일자를 딱 그냥 빡 찍어요. 거기 있는 주인하고 등기부등본 확인해요. 등기부등본 확인하잖아요. 아, 그거 모르는구나. 등기부등본 확인해야지. 그 계약서만 가져가서 막 찍어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계약서 집주인이 그 번지수 등기부등본을 딱 띄었을 때 그 등기부등본 그 사람하고 맞아야지. 아, 집주인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확정일자 빡 찍어주는데 이 사람이 계약 집주인이 나잖아, 이원일. 근데 등기부등본 딱 띄우면 신탁회사 이렇게 돼 있어. 집주인이 다른데요?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공무원이 이렇게 물어봐. 물론 장난이에요. 네, 이렇게 안 물어봐.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왜 집주인이 다르죠? 아, 그분이요. 뭐 신탁회사에서 대출 임차인이 하는 얘기. 신탁회사에서 대출 받고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래요. 그 사람이 집주인이라던데요? 그러면 이 공무원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서류상으로는 아니니까 서류상으로 이 신탁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당신이 계약한 이원일이라는 사람한테 그 전체 내용을 알아서 하라고 동의를 해줬는지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아는 공무원들은. 모르는 공무원들은 못 찍어줘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그 임차인이 그 사람도 몰라. 그럼 부동산 사장님이 이거 막 얘기해. 그럼 아는 부동산 사장님은 그게 아니고 신탁회사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신탁회사에 동의서를 받으면 그걸 가져가면 확정일자를 찍어줘요. 이렇게 되는 거야. 담당자를 그냥 연락해주면 돼. 부동산 사장님하고. 그러면 저기 열심히 하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은 다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또 많이 알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뭘 요구해? 확정일자 받게 동의서를 띄워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저기 신탁회사에서 동의서 띄워주세요. 그러면 신탁회사가 그냥 부동산으로 바로 쏴줘요. 그럼 임차인이 동의서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기 확정일자를 받아. 그러면서 나한테 계약금을 넣겠지. 그리고 나중에 들어올 때 어떻게 돼? 잔금을 넣어요. 보증금 잔금. 그 보증금 잔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신탁회사는 왜 동의서를 띄워줬어? 어떤 조건으로? 그 보증금을 은행에 다시 상환해라. 그러면 은행은 그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금으로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을 거면 그 대출 통장에 입금해놓고 빼가지 마라. 잔금으로 남겨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상황이 신탁회사로 해고 나서 내가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근데 나는 돈이 있었다고 없었다고? 없었다고. 없었는데 이 보증금 가져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은행에 다시 상환하면 내가 처음부터 신탁비를 주고 왜 신탁으로 그걸 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 보증금 받아서 그 집에 옵션이랑 수리랑 이거를 깨끗이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잘 쓸 수 있도록 1년, 2년 동안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내가 또 벌어서 생돈을 또 갚아야 돼?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죠? 이해되셨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탁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부동산 사장님도 날 이상하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임차인도 날 이상하게 생각해요. 나는 한 번도 사기를 친 적도 없고 잘 살았고 우리 집에 들어왔던 임차인들은 다 고맙다고 하고 잘 나갔고 그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하면 난 다 고쳐줬어. 이상한 짓 하면 안 고쳐줬지. 물어내라고 그랬지.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어쨌든 대출을 받고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옛날에 여러분들 임대차 보호법이 최우선 변제금이 언제 생겼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래에 생긴 거예요.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면서 그 최우선 변제금이 생긴 거거든요. 그 방법이. 근데 그 최우선 변제금이 생기지 않았을 때 또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도 다 보증금 전세 받고 월세 받고 다 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미쳤다고 전세 내고 월세 내고 들어왔어요? 믿고 왔겠죠. 그죠? 다 누구나 다 그랬으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던 좋은 사회였다고. 우리가 믿고 살고 좋은 사회인데 간혹 물 흐리는 미꾸라지들 같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없는 임차인들 그 월세 내고 전세 내고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 적이 있는 거야. 다 그렇지 않아 지금도. 그리고 임차인이 이상해가지고 임대인이 손해보는 경우도 무진장 많아요. 근데 일반 상식적으로 임대인은 적고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손해봤다고 무락하면 자기들끼리 나도 임차인인데 그러면서 쫙 퍼지니까 이 얘기가 많은 거지. 임대인도 손해본 사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 중에서 서로 그렇게 나쁘게 생각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경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제가 그래서 보증금을 낮게 받아. 나는 이거 은행에 상환하지 않을 거고 당신이 집 들어올 때 내가 집을 깨끗하게 세팅하고 옵션도 다 깨끗하게 해서 당신 2년 동안 잘 살게 해주려고 이렇게 받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내기 싫으면 그냥 다른 집으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상황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거야. 원래 집 주인인데. 이게 내 집이잖아요. 필요하면 들어와서 살고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넓고 깨끗하거든요. 이러면 된 거 아니야? 난 띄어먹지 않을 거고. 안 믿으면 다른 집에 가세요. 그 집에 가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리고 200만 원 정도에 되면은 월세가 35만 원이잖아요. 그럼 35만 원 보통 내가 진짜 잘못해서 경매 넘어갔어. 그럼 6개월 동안 35만 원 곱하기 해봐요. 6개월 동안 경매 진행하니까. 35만 원 6개월 얼마예요? 한 200 돼요? 그럼 보증금 다 지가 회수하는 거잖아. 이런 것까지 내가 가르쳐 준다고 내가. 그러면 내가 경매 넘어가면 당신이 등기부등본에 경매 딱 찍히면 그때부터 월세를 내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부동산 사장님들도 잘 가르쳐 줘요. 아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